이승만처럼 도망갈 수 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 뭐냐 하면 이승만은요 새파랗게 젊었을 때부터 미국에 살았어요. 이승만이 막 그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야. 이승만이 그 상해에 있었던 건 1년도 안 돼. 이승만은 1904년부터 4년부터야. 1904년 5년부터 계속 미국에 있었어. 45년까지 미국에 있다가 근데 중간에 잠깐 상해에 가서 지가 통령으로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다 편지 썼던 게 들켜가지고 탄핵을 당해요. 그래서 추방당해갖고 미국으로 가. 20년에. 그래가지고 21년인가에 추방을 당해가지고 1905년부터 45년까지 계속 미국에 살고 2년만 중국에 잠깐 1년 반인가만 중국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계속 외국 생활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지가 미국에서 살았던 어떤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인맥,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거처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지. 이승만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는 망명이 편했던 거야. 그러나 박근혜는 계속 국내에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는 혼자서 햄버거도 못 써먹어. 누가 옆에서 포크 나이프를 갖다 주지 않으면 햄버거도 못 먹는 애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가 어디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왜 가령 이승만이처럼 계속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해외가 있다면 도망을 갈 수 있겠지.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가 지금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독일로 재산을 빼돌려서 박근혜 망명을 준비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지금 독일에서도 최순실의 재산을 압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죠? 독일에서 그 최순실이 무슨 불법 일을 행했어. 그래서 그 재산을 전부 다 압류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박근혜가 이 독일로 갈 가능성은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박근혜가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이승만처럼 망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범죄자야. 우리나라의 범죄자인데 그 범죄자를 외국에서 받아들인다면 예를 들어 망명이란 말은 전두환이 김대중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김대중이 망명했어.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독재자가 강자가 김대중이란 약자를 죽이려고 하면 망명이 받아들여져. 정권에서 권력자가 어떤 야당 인사를 죽이려고 그러면 야당 인사에 대한 망명이 인정이 된다고. 그런데 박근혜는 권력자야. 권력자였던 게 지가 지금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으로 튀겠다. 특히 만약에 외국으로 간데 뭐 미국으로 간다? 그럼 미국하고 한미 관계가 깨지는 거지. 한미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은 내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 이승만 때는 그런 망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인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승만을 우리가 범죄자로 찍지는 않았었잖아. 어떤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이승만 때 검찰이 이승만을 검찰 수사 중이었어요? 공범이라고 명시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스스로 하야하고 도망을 가는, 그리고 지가 살 수 있는 길이 하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야하고 망명을 한 거지. 근데 지금 박근혜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박근혜가 망명을 갈 수 있는 곳은 아프리카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그 선진국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고산지대로 가려고 비약을 산 게 아닐까. 선진국에서는 이게 대부분의 선진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돼 있어.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되어 있고 박근혜는 범죄자야. 그래서 지금 임기가 그러니까 박근혜 직무정지 시킨 뒤로는
얘는 지금 탄핵이 결정되면 감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한국의 촛불을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들은, 박근혜하고 지금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예. 박근혜하고 지금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시한부 기소 중지란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특검이 진행될 동안 시한부 기소 중지란 얘기야. 예.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시한부 기소 중지란 얘기지, 이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고. 피의자 박근혜 시한부 기소 중지. 예.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수본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과 공모해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즉 공무상 누설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 의견으로 특검에 인계한다는 방침. 검찰에서 시한부 기소 중지하고 특별검사에게 넘긴다는 얘기야. 특별검사에게 넘긴다. 시한부 기소 중지는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미룬다는 취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담겨있는 박 대통령의 육성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 등과 달리 박 대통령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얘네들하고 공모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을 한 혐의 가운데 일부도 기소 중지에 포함할 것인지를 막판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미르, K스포츠재단, 자금, 강제모금 등 삼성, 롯데 등과 관련된 뇌물 혐의 등 박 대통령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 자료를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특검에 인계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망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망명은 어떤 강한 국가 권력을 피해서, 그러니까 독재자의 손을 피해서 죄 없는 민주주의자가 망명하려고 하면 그 망명을 받아주는 게 인도적인 차원이야. 그런데 어느 나라의 독재자가 망명하려고 했을 때 그걸 받아주면 원래 욕을 먹어요. 근데 예를 들어 필리핀 마르코스가 그런 독재자였어. 독재자였는데 미국으로 망명했죠. 그죠? 미국인가로 망명했었지. 그래서 미국이 망명을 받아줬는데 그걸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 예. 그래서 좌우지간 이제 미국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마르코스가 필리핀의 독재자였는데 이 필리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날 헬기 타고 탈출을 해. 대통령궁에서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었어.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다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박근혜를 미국에서 받아줄 거냐? 그때 마르코스는 미국에서 뒤를 봐주고 있었어요. 마르코스는 미국이 뒤를 봐주는 독재자였어. 그러니까 전두환이처럼 미국의 허락을 받고 미국이 뒤를 봐주는 그런 독재자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살 수 있었지만, 박근혜는 지금 미국에서 선긋기를 했거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94세 나치 부역자에게 그것도 경비밖에 안 섰는데 기어이 징역 4년을 때리는 나라야. 그 박근혜가 어디로 망명을 할 수 있겠냐고. 예. 일본으로 망명이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덕을 본다고 생각해.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덕을 보고 그 덕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의 약자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볼 때 미국과 일본이 우리 덕을 보고 있는 거야.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덕을 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미국의 주한미군도 사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따라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우리나라 등쳐먹으면서 있는 거고, 그러니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앞에 그렇게 강자일 수 없어.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저자세였는데, 그거 몰라요?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은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우리한테 저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자회담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명박 박근혜 같이 하자 있는 애들이 집권하면 얘네들은 미국과 일본이 찍어 누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미국과 일본으로 얘가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거는 나는 이렇게 좀 너무나 핀트가 어긋난 고민이라고 보고, 도리어 내가 걱정하는 건 박근혜가 갑자기 스스로 막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야. 박근혜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도리어 걱정이지. 얘가 뭐 나는 외국에 나가서 살만한 상황은 아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하지만 해외여행을 자주 했던 이유는 해외가 좋아서가 아니라 해외여행 갔다 오면 지지율 올라간다고. 그래서 나갔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박근혜가 해외에 가서 오래 사는 걸 좋아했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에서 청와대에서 쫓겨난 다음에 해외로 갔겠지. 해외에서 수십 년을 살았겠지. 근데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얘는 약간 좀 폐쇄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이런 성향이 아닌 거야. 이승만하고는 전혀 다르다. 새 옷 입고 해외여행 가서 박수 받고 그런 거 좋아서 해외여행을 많이 한 건데 망명한 박근혜한테 누가 박수를 쳐주겠어.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망명을 생각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도리어 감옥을 가느니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독방은 그래서 위험해요. 독방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내가 감옥 가봤잖아. 감옥에서는 절대 혼자 못 있게 해요. 절대 감옥에서 혼자 못 있게 해. 왜냐하면 감옥에서 혼자 있으면 목매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감옥에서 혼자 못 있게 해. 꼭 여러 명 같이 있어야 돼. 한 명 이상이 꼭 같이 있어야지 그런 거예요. 네. 혹시 망치 부인님 지금 지령 내리심? 뭐래? 무슨 지령이야, 지령은. 너는 블랙이야. 풀어달라고 하지 마. 그날이 오면 얘 아이디가 뭐야? NNP 2000. 나한테 혹시 풀어달라고 하기만 해봐. 도리어 하여튼 박근혜 성향상 박근혜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가? 잘못 알고 있나? 박근혜가 자존심이 있으면 저러고 있지 않겠지? 아니야. 나는 왠지 박근혜가 미실의 선택을 따라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철저히 감시해야 돼. 철저히 감시해서 극단적 선택을 못하도록 법의 심판을 받도록 그래야 된다. 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네. 다음 이야기로 할게요. 그게 자존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게 고집인지 어쩐지 좀 그렇다. 그 미실이가 박근혜를 모델로 한 것 같더라고 나는. 지금 미실의 마지막 반란과 지금 박근혜의 모습이 나는 너무 겹쳐지는 것 같아. 여러분 옛날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선덕여왕 막판에 보면 미실이 이제 궁을 뺏긴 다음에 저기로 가요.
그 자기 고향인가 어디로 가. 그래갖고 그 성을 하나 차지하고 거기서 마지막 반란을 일으켜. 마지막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이제 스스로 그 결단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막 그 선덕여왕을 처음에 만들 때는 막 그 박근혜가 선덕여왕이라고 만들었어. 근데 왠지 미실이랑 같다야 막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다 막 이래가지고 배가 산으로 갔던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 정치 드라마 치고. 아이가 그 미실이란 드라마에서 그랬다고. 드라마에서. 실제 미실은 그냥 그냥 그 거시기한 여자야. 자, 뭐 그렇단 얘기. 지금 박근혜가 마지막 반란 중이야. 청와대에서 혼자서 성안에서 지금 그 반란을 벌이고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 청와대 1인 시위 중단하고 그만 내려오라고. 지금 수족이 다 잘리고 유일하게 지금 박근혜 편이 우병우하고 김기춘인데 지금 검찰이 우병우하고 김기춘 기소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박근혜의 유일한 사람이 둘인데 우병우, 김기춘. 근데 지금 우병우랑 김기춘이 기소되는 것 같은데 검찰이 그 둘을 기소하기로 했어. 직권남용하고 그 직무태만. 직권남용, 직무태만 이런 걸로 김기춘하고 우병우를 기소하겠다. 예, 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우병우는 구속 안 해. 우병우, 김기춘은 구속을 안 해. 이게 검찰이 나름 마지막으로 예우를 지키는 건지, 사실은 김기춘, 우병우가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잖아. 근데 왜 검찰이 우병우, 김기춘은, 구속하지 않는가? 내가 계속 주장했단 말이야. 그때만 이제 간신히 기소는 하는데, 기소한 죄가 너무나 협소해. 예. 기소한 죄가 너무나 협소하긴 한데 지켜봅시다. 자, 그 다음 이 와중에 이제 박근혜가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강행을 했잖아. 국정교과서를 강행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제 이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야. 그 얘기 조금 할게요. 잠깐만. 노래 하나 듣고 갑시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티아라가 불렀죠. 왜 이러니?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교육부가 태극기도 못 그려. 이완영이 또 뭐 했는데요?